정리 좀 할게요. 생명 시스템. 이거 뭐냐면, 생명을 가진 물체들, 생명을 갖고 있는 것들은 뭐 우리가 흔히 동물 또는 식물로 구분을 많이 하는데, 생명을 가진 것들은 기본 단위가, 기본적인 단위가 세포로부터 출발을 해요. 첫 번째로 뭐가 나오냐면은, 세포라는 녀석은 생명의 기본 단위이면서 뭐라고 나오냐, 기능적, 구조적, 기본 단위라고 표현을 합니다. 생물체를 잘게 잘랐을 때 아주 작은 세포가 나오겠지? 그걸 구조적 기본 단위라고 표현을 하고요. 또 세포가 어떤 기능을 담당하잖아. 위가 이제 소화를 담당한다면 위를 또 잘게 쪼개보면 그 소화라는 걸 담당하는 위도 결국은 세포라는 녀석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걸 기능적인 기본 단위다라고 해요. 그래서 기능적, 구조적 기본 단위가 바로 세포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세포들이 모이면 조직이라는 것이 돼요. 조직이 모이면 기관이라는 것이 되고요. 기관이 모이면 드디어 개체라는 것이 된다라는 거고, 동물 같은 경우는, 식물 같은 경우는 하나씩 더 가지고 있는데, 기본인데, 자, 동물은 기관에서 기관계를 거쳤다가 개체로 갑니다. 소화를 담당하는 기관들 있잖아. 위, 간도 소화기관이고, 또 식도, 소장, 이제 이런 것까지 소화기관인데, 소화기관들을 다 모아서 소화기관계라고 불러주는 걸 말해요. 소화기관계들을 거쳤다가 하나의 개체로 간다는 거고, 식물 같은 경우는 여기 조직에서 조직계라는 걸 거쳤다가 기관으로 갔다가 개체로 갑니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 우리 책에도 그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의되어 있어요. 조직이 뭐냐 그랬을 때 세포라고 하는 세포들의 모임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세포들,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세포들의 모임을 조직이라고 불러주고요. 마찬가지로 조직들의 모임을 기관들의 모임을 개체라고 불러줍니다. 각각의 정의들은 좀 살펴보면 되고, 시험 문제에서 이것들을 어떻게 문제 내는지는 문제를 통해서 배워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간단한 구조를 봤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이 좀 있는데, 크게는 조직이죠, 조직이 조금 익숙하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무슨 말이냐면, 기관 그러면, 동물의 기관 그러면 아까 말했듯이 위, 소장, 심장, 이런 기관들이잖아. 폐 이런 기관들인데, 식물도 기관이 있어. 식물의 기관 그러면은 잎, 뿌리, 줄기 이런 기관이거든. 열매 이런 기관인데, 조직은 좀 익숙하지가 않거든. 그래서 조직에 대해서 오늘 좀 할 건데, 조직은 식물의 조직이 있고 동물의 조직이 있는데요. 먼저 동물의 조직부터 보면, 동물은 크게 4가지 조직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동물은 상피 조직, 근육 조직, 결합 조직, 신경 조직으로 되어 있어요. 상피 조직, 근육, 결합, 신경 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피 조직은 말 그대로 이 상피 세포들의 모임이에요. 상피 세포들의 모임이고요. 근육 조직은 근육 세포들의 모임이겠죠. 그 다음에 신경 조직이란 신경세포가 뉴런이라고 하는 신경세포가 있거든요. 그 신경세포들의 모임을 신경 조직이라고 하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결합 조직이에요. 결합 조직. 결합 조직 하면은 대표적인 뼈도 세포로 되어 있거든요. 뼈도 세포. 뼈 세포의 모임을 뼈 조직. 뼈라는 조직은 결합 조직이라고 불러줍니다. 약간 이미지적으로 뼈와 뼈들이 결합되어 있는 모습을 상상해 줍니다. 해골바가지 뼈들이 결합되어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결합 조직이 바로 이거 혈액이에요. 혈액. 이게 제일 중요한데, 이 혈액이라는 녀석은 조직입니다. 혈액이 지금 조직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야. 혈액은 그 안에 백혈구, 적혈구 같은 세포들이 들어있잖아. 세포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조직이라 불러야 됩니다. 우리가 피를 흘리고 있다? 조직을 흘리고 있는 조직. 오케이? 혈액은 조직이라는 거 꼭 기억해주고, 특히 어느 조직이다? 결합 조직이다. 온몸을 돌아다니면서 우리 몸을 결합시켜주는 느낌으로 좀 암기를 해주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결합 조직으로 해줘야 되고요. 식물은 거창하게 썼지만 식물은 딱 두 가지로만 나눠주거든요. 식물은 첫 번째가 영구 조직이라는 게 있고요. 분열 조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분열 조직. 영구 조직은 말 그대로 분열하지 않는 곳을 이제 영구 조직이라고 하고요. 분열하는 조직을 이제 분열 조직이라고 불러주는데, 분열 조직은 또 두 개가 있어요. 딱 두 개밖에 없어. 생장점. 식물의 생장점에서는 분열을 해서 길이 생장, 위아래로 크는 거 있죠? 위아래로 크는 걸 생장점이 담당을 하고요. 부피 생장을 담당하는 게 형성층입니다. 형성층이라는 게 옆으로 자라는 거죠. 옆으로. 나무가 옆으로 이렇게 굵어진다. 형성층이 세포 분열하기 때문인 거고, 나무의 길이가 키가 커진다 이런 것들은 생장점에서 세포 분열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들이 약간 우리가 좀 낯설기 때문에 따로 조직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준 부분입니다. 자, 세포에 대한 얘기를 할게요. 세포의 구조. 세포는 동물 세포가 있고 크게 이제 식물 세포가 있다면, 동물과 식물 공통적으로 이렇게 세포막이라고 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세포막이야. 세포막의 기능은 이제 물질을 출입하게 해주는 기능을 하기도 합니다. 물질을 출입하는 기능을 해주기도 하고, 두 번째는 세포의 형태, 세포라는 형태를 유지시켜주는 그런 기능을 담당을 해요. 근데 재밌는 건 식물은 이렇게 자기 바깥에 더 딱딱한 세포막을 감싸는 딱딱한 어떤 구조물이 하나 더 있어. 자, 이것을 세포벽이라고 합니다. 세포벽이라고요. 식물은 동물에 비해서 말랑말랑하지 않고 딱딱한 이유가 저 세포벽이 있기 때문인데, 왜 있냐면 식물은 뼈가 없기 때문에. 동물은 뼈가 있어가지고 중력을 버티고 이길 수 있잖아. 근데 식물은 뼈가 없죠. 뼈가 없기 때문에 이 세포마다 뼈의 기능을 담당하는 이런 세포벽이라는 녀석을 갖고 있다라는 정도로 이해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식물에만 식물 세포에만 있는 녀석 첫 번째 세포벽입니다. 자, 우리 동물, 식물 공통적으로 이렇게 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핵이라고 해. 핵 속에 당연히 핵 속에 산성 물질에 해당하는 핵산이라는 어떤 물질이 들어있어요. 둘 다 공통적으로 있습니다. 핵 속에 들어있는 물질, 유전 물질이라고도 하고 핵산이라고도 하고, 쉽게는 DNA, RNA라고 불러주는 물질이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부분이고요. 자, 좀 자세히 말하면 핵막은 약간 이중막으로 되어 있어요. 아까 세포막은 단일막, 하나의 막인데, 이 핵막은 이중막으로 되어 있다는 것도 좀 참고로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중막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핵막이 좀 이렇게 늘어져가지고 이렇게 퍼져있는, 주머니같이 퍼져있는 구조물이 있는데, 이 퍼져있는 구조물은 식물 세포에도 똑같이 있습니다. 이 구조물이 뭐냐면 이름이 소포체예요. 소포체. 암기법은 이게 소포를 보내주는 녀석이 소포. 어떤 소포냐면은 동물 세포든 식물 세포든 세포는 살아가기 위해서 뭐를 형성해야 되냐면 단백질이라는 걸 합성해야 돼요. 단백질을 합성해야 됩니다. 자, 이제 단백질 합성 과정을 잠깐 정리할 텐데, 단백질이 합성하는 장소부터 정리하면, 장소는 리보솜이라는 거죠. 리보솜이 바로 여기 소포체에 이렇게 까만색 점같이 박혀 있고요. 소포체를 벗어나 있는 리보솜도 있습니다. 이렇게 리보솜이라고 해요. 마찬가지 리보솜들이 이렇게 박혀 있고요. 벗어나 있는 것들도 있어요. 자, 이 녀석을 리보솜이라고 한다. 리보솜이라는 녀석은 뭘 합성한다? 단백질을 합성하는 장소입니다. 세포가 왜 단백질 합성해야 되냐면, 단백질 가지고 이제 효소라던가 호르몬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단백질로 만들어지거든요.
세포들을 살아가기 위해서 효소, 호르몬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단백질 합성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 단백질 합성하는 장소가 어디다? 리보솜이라는 장소예요. 시험 문제 되게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리보솜이라는 녀석은 기억해. 막이라는 구조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막 구조가 아니에요. 봐봐. 세포막도 막 구조죠. 소포체도 막 구조입니다. 막으로 돼 있어. 막이 늘어진 거거든. 막 구조인데 그리고 이 핵막도 막이잖아. 막 구조입니다. 막 구조야. 근데 이 리보솜은 막 구조가 아닙니다. 대부분의 세포 소기관들, 세포 소기관이라고 해. 세포 안에 들어있는 소기관, 세포 안에 있는 소기관, 작은 기관들을 정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막 구조가 아닌 건 리보솜이 거의 유일합니다. 막 구조가 아닌 것들. 막이 아니라 넌 뭐로 돼 있니? 그냥 단백질 덩어리 두 개가 이렇게 단백질 덩어리 두 개가 둥둥 연결되어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막 구조가 아니라는 거 좀 기억해 주면 됩니다. 자, 이제 생각해 볼 게 뭐냐면, 리보솜에서 이제 단백질을 만들었어. 이게 단백질이야. 단백질 만들었어. 이 단백질을 만들면 이제 이걸 필요한 곳에다가 보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때 필요한 곳으로 보내기 위해서 먼저 소포를 싸서 필요한 곳으로 날라주는 녀석이 소포체 기능이에요. 제 이름이 소포체입니다. 암기법이야. 소포를 보내주는 거. 그럼 어디로 보내냐? 이렇게 주머니로 되어 있는 창고 같은 곳에 먼저 보관해요. 얘도 주머니 모양의 창고가 이렇게 존재합니다. 이 창고를 뭐라고 하냐면요. 이거를 골지체라고 불러서 골지체. 암기법은 약간 골방같이 보관하는 창고다라고 생각합니다. 골자 기억해서 골방같이 보관하는 창고다. 골방 창고다라는 정도로 기억하면 됩니다. 주머니 모양이고요. 얘도 막으로 돼 있어. 그래서 소포체에서 이걸 만들어서 일로 골지체로 먼저 보내줍니다. 보냈다가 골지체에서 필요할 때 이거를 밖으로 이렇게 분비하는 거. 필요할 때 밖으로 분비하는 거. 세포 밖으로 분비해주는 기관은 바로 골지체가 해주는 기능이 되는 거지. 그래서 단백질을 만드는 곳은 리보솜, 얘가 만든 걸 날라주는 건 소포체, 보관하는 장소는 골지체, 밖으로 분비해주는 것도 골지체에서 밖으로 분비를 해준다는 거. 사실이 흐름적으로 기억을 하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식물에만 있는 구조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식물은 일단 이런 거 초록색이 안 보여요. 식물은요, 이렇게 해서 뭔가 켜켜이 쌓여있는 구조물이 있는데,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엽록체입니다. 식물은 광합성을 하죠? 광합성을 할 수 있는 엽록체를 갖고 있다는 얘기야. 이제 동물은 광합성 못하지. 엽록체가 없습니다. 얘도 뭐야? only, 식물에만 있는 구조물입니다. 체크리스트야. 식물에만 only 있는 녀석들이 누구냐? 이 녀석들입니다. 두 녀석이 식물에만 있는 녀석들이야. 자, 그리고 동물과 식물 모두 이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에너지를 만드는 기관. 자, 단백질 합성 측면에서 하나 정리했고요. 에너지를 만드는 측면에서 하나 정리할 거야. 세포가 살아가려면 단백질이 필요하다. 세포가 살아가려면 에너지를 만들어야 한다라는 측면에서 에너지는 누가 만드냐면요. 이렇게 생긴 어떤 세균이 있는데 이렇게 꼬불꼬불꼬불한 몸체를 안주하고 있습니다. 얘도 이중막 구조를 갖고 있어요. 얘도 있습니다. 이렇게 꼬불꼬불꼬불한 구조물을 갖고 있는데 이중막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물론 엽록체도 이중막 구조예요. 나중에 배울 텐데 어차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 녀석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 그 유명한 미토콘드리아라고 합니다. 미토콘드리아예요. 그러니까 에너지를 만드는 곳입니다. 동물, 식물 공통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시험 문제 풀다 보면 이제 미토콘드리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물어볼 겁니다. 간단히 정리해 줄 거겠습니다가, 자, 먼저 봐야 될 거는 하나 더 있어요. 동물 세포에는 거의 발달하지 않는데 식물 세포에는 또 이렇게 커다랗게 발달하는 어떤 구조물이 있는데 이 녀석이 바로 액토라는 구조물. 액토. 중요한 건 액토가 동물, 식물 다 있습니다. 근데 우리 책에 그리면 액토가 동물 세포에는 거의 나와 있지 않거든요. 자, 액토가 뭐 하는 녀석이냐면 노폐물 같은 거 저장하는 곳이야.
그래서 동물은 노폐물 생기면 다 이제 오줌으로 쌀 수 있잖아. 식물이 오줌 싸는 거 본 적은 없죠? 식물은 노폐물을 자기 세포 안에 저장하고 있다. 근데 노폐물만 저장하는 게 아니라 색소 같은 거 그리고 이런 걸 저장을 해요. 그리고 물이 너무 많이 다량으로 들어와서 세포가 위험에 빠질 것 같으면 액포 속에다가 물을 좀 집어넣어서 자기 생명을 좀 농도를 좀 맞춰줄 때 이용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다양한 기능으로 이용을 하는데 노폐물 저장의 기능이 가장 크기 때문에 요 식물 세포에 좀 발달되어 있어요. 동물 세포에 없는 건 아니라는 거 기억해 줘야 되고요. 그래서 오래된 식물 세포일수록 액포의 크기가 점점 커집니다. 커져요. 나이를 좀 가늠할 수 있는 액포의 녀석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이렇게 해서 일단 세포 두 개, 동물과 식물 세포를 구분을 해봤고, 자, 봐봐. 모든, 여기 써져 있는 거의 대부분의 것들이 막성 세포, 막을 담고요, 전부 막을 갖고 있는데, 누구만, 유일하게. 리보솜만 막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되게 시험 문제 되게 좋아할 만한 점이죠. 리보솜은 막성 구조물이 아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또 어느 학교에서도 심화적으로, 핵막 안에 이렇게 생긴 인이라고 하는 구조물이 있대요. 인이라는 구조물도 이것도 막에 박혀있는 어떤 물질이기 때문에 이것도 막성 구조물이 아니야. 그래서 좀 자세히 배울 때는 이 인이라는 구조물 역시 막으로 되어 있지 않다는 것도 어느 학교에서는 좀 배웠다고 합니다. 참고로 알고 있을 것 같아요. 인이라는 구조물. 이 인이 우리가 알고 있는 피가 아니야. 인이 아니라 그냥 그 어떤 구조물의 이름이 인입니다. 인이라는 구조물이 있어요. 한번 한번 정리할게요. 어딨지? 자, 175쪽 한번 빠르게 읽고 176쪽 문제 좀 풀어볼게요. 빠르게.